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의 멸실 전과 멸실 후의 재산세 산출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4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다음으로 멸실 전 토지 건축물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을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이 담겨 있는 동영상의 제목과 주소 잠시 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멸실후가 되면은 건축물과 주택은 없어지고 토지만 남게 되겠죠. 그러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도시지역분 세율, 지역교육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재개발구역 내에 멸실된 부동산에 적용되는 재산세 관련 내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는 재개발구역 내에 멸실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번 9월달에 토지에 관련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텐데요. 바로 그 재산세 고지서 형식을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박사 부동산 TV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편의상 3번째 내용 일부와 4번째 내용 일부 확인부터 하고요. 다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3번째 내용 일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째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2가지 참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는 동영상의 제목과 그 주소, 즉 URL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동영상은 재산세, 2번째 동영상은 멸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내용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역으로 이 내용을 처음으로 다루시는 분들은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해가 어려울 때는 이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고 자료들은요, 해시태그에 옮겨둘 테니까 필요한 경우 여기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동영상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4번째 내용 확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멸실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번 9월달에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재산세는 분리과세와 도시지역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쯤 해두고
다시 1번 내용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함으로써 얻은 값이죠.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도출되겠죠.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 있는 도표가 앞서 소개하였던 첫 번째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세 가지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분해 두었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겠죠. 두 번째 칸에는 시가 표준액이 제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칸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 표준액은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건축물에 관한 것만 일단 제외하고 말입니다. 줄여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법 혹은 시행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의미한다는 것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건축물과 더불어서 70%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전에는 국세청장, 바로 소득세법과 관련된 분이죠. 국세청장이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분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분이죠.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것에 기초하여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 2로 옮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만은, 그 시가 표준액 자체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의 경우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상속정여 양도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가 표준액을 고시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주택 관련 내용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가격을,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말입니다.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 그리고 6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45%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멸실 전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그 외의 것으로 말입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이러한 주택 외의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이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조항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주택의 경우에는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은 60%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곱하기 하여 얻은 결과값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은 1번에 아니라 2번에 포함된다는 것 또한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는요, 0.1%에서 0.4%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는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25, 3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0.4%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1세대 1주택이면서 동시에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과세 표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이 각각의 0.05%가 감면되어서 그 결과 0.05에서 0.35%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조항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주택이 아닌 그러한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슈퍼마켓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상가 등도 포함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있어서 건축물이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거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바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서는 70%가 정되겠죠. 얻은 결과값이 되겠죠.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여기에 관련 조항 제시되어 있습니다. 0.25%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요, 여기에 관련 조항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과세 표준에 따라서 0.2%에서 0.4%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보았던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세 가지의 과세 대상 토지 가운데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리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외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두 가지 종류의 과세 대상, 종합,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두 가지의 과세 대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확인 하나만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미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멸실 후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멸실 후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멸실 후 토지 적용 세율 분리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란 토지 적용 세율뿐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분의 세율 또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여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로 재산세가 구성됩니다. 멸실 후의 토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적용되는 세율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0.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22조에는 세 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수 부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택에 관해서는 2023년 3월 14일 제110조 제3항이 신설됨으로 말미암아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단지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토지 등의 과세 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됩니다. 0.14%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1000분의 1.4입니다. 를 제외한 재산세액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 적용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100분의 20, 즉 20%의 부가세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마지막 내용, 네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마지막 내용인 네 번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멸실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요, 이와 같은 형식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적어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0만원,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지서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면적입니다. 바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값을 곱한 것이 시가 표준액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 시가 표준액은 2억 원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 표준액 2억 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인 경우는 70%죠. 를 곱한 값이 과세 표준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의 경우 과세 표준액은 1억 4천만 원이 된다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이 멸실된 재개발 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됨으로 말미암아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란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공란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과세 표준액은 분리과세뿐만이 아니라요, 도시 지역분에도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 또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세 표준액에 분리과세의 경우에서는 0.2%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분리과세에 대한 세액은 28만 원으로 도출이 될 것이고요. 도시 지역부는 0.14%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곱하기 0.14%한 값이 19만 6천 원으로 도출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붙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도시 지역부는 제외하고 바로 남아있는 분리과세 쪽에만 붙게 된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28만 원 곱하기 지방교육세 20%, 즉 0.2를 곱하였을 경우 5만 6천 원이라는 값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값, 이 세 가지 액수를 더한 결과값이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53만 2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받은 고지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